2장 4절 용수철 질량 시스템의 자유진동 모델링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주제는 지지대 위에 용수철을 매달아 놓고요. 그 용수철에다가 일정한 질량을 갖고 있는 추를 매달아 놓고 잡아당기려고 합니다. 자, 이때 추를 잡아당겼다가 놨을 때 자연스럽게 진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텐데요. 이와 같은 모델을 우리는 자유진동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만약에 외부에 강제적인 힘을 더 가했을 때는 강제진동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요. 이 강제진동은 우리 교재 2장 8절에서 별도로 학습을 하기로 하고요. 이 절에서는 여기 제목 보는 것처럼 자유진동에 관한 것만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유진동의 모델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요. 자유진동에 대한 수학적 모델링을 얻은 뒤에 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가 물리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분석해가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음 같은 우리 교재의 그림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지지대 위에 용수철을 매달아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운데 그림은 이 용수철의 끝부분에다가 질량이 mkg이 되는 추를 매달아 놓은 상태입니다. 자연스럽게 추의 무게에 의해서 용수철이 약간 늘어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오른쪽은 또 뭘 나타내냐면 이렇게 추의 그 자체 무게에서 늘어나서 이미 이 상태에서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추를 다시 잡아당겼다 놓은 겁니다. 이 추를 아래 방향으로 y만큼은 더 잡아당겼다가 놓는다면 당연히 이 용수철이 진동을 할 텐데요. 그 진동하는 것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세 개의 그림을 통해서 하나하나 수식관계를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운데 그림을 살펴볼까요? 그 자체의 용수철이 주어져 있을 텐데요. 거기다 질량 m인 추를 매달아 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구 중심을 향해서 아래 방향을 향해서 이 추의 무게가 결정되겠죠. 자, 무게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웨이트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입니다. 이 무게도 일정의 힘이에요. 아래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현 상태에서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용수철 운동에서 후크의 법칙 잘 알고 있죠? 늘어난 길이에 비례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용하는 힘에 항상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용수철을 압축을 시키면 팽창하려고 하고요. 팽창하면 다시 수축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잡아당기는 힘에 또는 미는 힘에 작용하는 힘에 반대 방향으로 우리는 후크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향이 반대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부를 보통 붙여서 표시하거든요. 자, 현재 보면은 추를 매달아 놓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추를 매달아 놨을 때 길이가 S0만큼 더 늘어났죠. 그러면 늘어난 길이에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때 후크의 법칙은 너무 강한 힘으로 또 너무 많이 잡아당기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가정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즉 탄성력보다 더 강한 힘을 작용해서 용수철을 늘리면은 다시 수축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힘과 적당한 범위 내에서만 이 후크의 법칙이 잘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질량이 mkg이 되는 이 추를 매달아 놨을 때 이 용수철 자체의 탄성력이 그대로 유지돼서 작용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웨이트는 아래 방향을 향해서 작용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후크의 법칙에서 얻어지는 것은 이 추가 지금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면 위를 향해서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F0로 놓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향하는 것을 플러스를 한다면 위 방향을 향하는 것은 마이너스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F0는 후크의 법칙에 의해서 늘어난 길이에 비례하거든요. 늘어난 길이가 S0고 비례상수를 K라 놓는다면 KS에 비례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보통 이 마이너스 이쪽에다 곱해서 표시해도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K는 적당한 비례상수고요. 보통 이제 요 비례상수 K를 주어진 스프링에 대한 스프링 상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S는 늘어난 길이고요. 자, 그래서 이 힘과 이 힘이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면은 두 힘이 서로 같아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F0랑 일치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힘은 평형 상태를 이루기 때문에 오른쪽 그림처럼 이 추를 다시 잡아당겼다 놨을 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힘이 서로 같으니까 상수에 대해서 제로가 되거든요. 자, 따라서 우리는 자유진동할 때 이 부분에 맞춰서 계산할 때는
바로 이 F0 힘을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우리가 용수철 질량 시스템에 자, 이제 자유진동 문제를 여기다 다시 한번 수식 관계를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문제를 잡아당겼다 놨을 때 이 물체를 잡아당긴데 가해진 힘이 있겠네요. 그렇죠? 힘 F가 있는데요. 자, 그때 우리는 힘 F는 뉴턴의 운동 제2법칙으로부터 힘 F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추의 질량은 mkg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 방향으로 y 단위를 편의상 미터라 하겠습니다. y 미터만큼 잡아당겼다가 가져냈을 때 그러면 힘 F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이 가속도 액셀러레이션은 보통 A라 표시합니다만은 이제 거리 관계가 있네요. 그렇죠?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있으니까 y의 시간에 대한 이계도 함수를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y2' 이거는 y를 t에 대해서 2번 미분한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얘를 잡아당겼을 때 가해지는 힘은 이와 같이 되어 있을 테고요. 마찬가지로 힘을 잡아당겼으니까 다시 한번 복원력에 의해서 위쪽 방향으로 힘이 또 복원력이 작용하겠죠. 자, 후크의 법칙에서 위쪽 방향으로 다시 힘이 작용될 텐데요. 그 힘을 우리는 F1이라 해보겠습니다. 역시 마이너스를 아래쪽 방향에 가해지는 힘이 F였다면은 그 힘 F하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F1이라 쓴 거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후크의 법칙은 늘어난 길이에 비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비례 상수를 K라 놓고 또는 용수철 상수라고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늘어난 길이가 Y니까 이와 같이 쓸 수 있을 것이고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F1은 이퀄 마이너스 KY와 같이 됩니다. 이 두 힘은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해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힘은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어야 되겠네요. 잡아당긴 순간에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같은 관계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F하고 그 다음에 F1은 복원력을 말합니다. 얘는 잡아당긴 힘이고 두 힘은 서로 간에 짧은 순간에 평형 상태를 두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 식으로부터 방정식 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변은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부터 my2'이 될 것이고 F1은 보다시피 마이너스 후크의 법칙으로부터 마이너스 ky와 같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우변을 좌변으로 이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y2' 플러스 ky 이퀄 제로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 방정식은 m은 추의 질량이고 k는 용수철 상수입니다. 자, 그리고 y는 늘어난 길이를 나타내고요. 그들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미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상수계수를 갖는 제2계 제차 선형미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수계수를 갖는 제2계 제차 선형미방이니까 당연히 이 미방을 풀 때 우리는 특성방정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특성방정식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방정식은 자, 이제 람다로 표시할게요. m 람다의 제곱 플러스 k 그리고 자, 이제 요거는 이퀄 제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y는 1로 보고 y''은 람다로 보고 y2'은 람다의 제곱으로 보면 돼요. 자, 이제 이와 같은 식이었고요. 여기에서 용수철 상수 k 값은 항상 양수고요. 그리고 m도 질량이니까 양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람다의 제곱을 계산해보면 넘기고 나눠버렸을 때 마이너스 m분의 k가 될 것이고 이때 람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m분의 k와 같이 됩니다. 자, 루트 안에가 음수가 되니까 허근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m분의 k 그리고 i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요 식을 자주 사용할 텐데요. 자, 요 값을 이제 앞으로 오메가 제로라고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 제로 요거 진동수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질량분의 용수철 상수의 루트 씌워놓은 것이 이 진동수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일단은 람다가 이런 꼴로 표현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람다의 표현 방법으로부터 람다는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i로 표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은 특성방정식이 허근을 가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네요. 특성방정식이 허근을 가졌으니까 우리는 여기 알파, 여기가 베타예요. 알파 0, 베타가 오메가 제로였었으니까 해를 구하는 공식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자, 이제 우리는 해 y를 구할 때 자, 이제 C1에 2의 알파 2의 0, 여기 0이잖아요. 실수부 0, 허수부가 오메가 제로니까 이 알파 x승이니까
2형성 1,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가 오메가 제로입니다. 자, 이 독립변수는 x가 아니라 이제 t로 써야 되겠죠. 시간에 따른 변수예요.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c1의 사인 오메가 제로 t와 같이 됐습니다. 알파가 0이고 베타가 오메가 제로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해가 구해졌습니다. 이 해를 잘 살펴보니까 삼각함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삼각함수 형태로 되어 있는 이 해를 우리는 주어진 식을 묶어서 표시해 보도록 하지요. 우리 교재는 이 C1, 여기 C1을 써놨군요. C1, C2 대신에 AB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교재의 기호 표기를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이제 상수 A, 상수 B라 썼을 때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우리는 앞에서 삼각함수의 합성이라는 것을 공부한 적이 있었죠. 그 삼각함수의 합성을 이용해서 이 식을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이제 코사인 앞에 개수의 제곱 더하기 사인 앞에 개수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거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그리고 오메가 제로 t 마이너스 여기 델타를 쓰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델타는 뭘 나타냅니까 하면 보통 이 델타는 지연각 또는 위상각이라 얘기를 합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파형 그래프가 얼마만큼 지연돼서 발생하느냐 그걸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자, 이제 위상각 또는 지연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델타에다가 탄젠트를 취했을 때 탄젠트 델타 값은 코사인 앞에 개수분의 사인 앞에 개수예요. 그래서 A분의 B를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루트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결정하고요. 이 T 앞에 있는 이 오메가 제로 값은 주기를 결정합니다. 자, 마저 써볼까요? 이때 맥시멈 밸류 값, 최대값은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될 것이고 미니멈 밸류 값은 마이너스 루트 최소값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오메가 제로는 주기를 결정하는데요. 이 오메가 제로가 만약에 음수면 절대값을 씌워야 되는데 보다시피 오메가 제로는 루트 n분의 k로 되어 있으니까 양수예요. 그래서 오메가 제로 값 자체가 양수니까 자, 이제 주기를 보통 t로 표시하는데요. 오메가 제로의 절대값분의 2파인데 오메가 제로가 양수니까 절대값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주파수라는 것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프리퀀시라 해서 F라 표시합니다. 프리퀀시 F는 바로 주기의 역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거의 역수니까 2파이분의 오메가 제로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때 오메가 제로는 이 값이에요. 그래서 주파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2파이분의 1의 루트 n분의 k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파수가 이렇게 나타나게 됐네요. 자, 이 오메가 제로는 바로 이렇게 주파수를 다루려고 할 때 사용하는 값이라서 앞으로도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저 뒤에 가서 나중에 우리가 지금은 여기 보다시피 이 절의 제목은 자유진동 모델링이에요. 우리는 뒤에 가서 강제진동을 다루게 될 텐데요. 그때의 주파수랑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스템 자체의 주파수를 오메가 제로라 표시한 거예요. 항상 추의 질량분의 용수철 상수의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자유 비감쇄 운동하는 질량 용수철 시스템에서 우리는 수학적 모델링을 세워보니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뉴턴의 운동 제2법칙과 그리고 후크의 법칙을 적용해서 두 식이 평행 상태를 이루고 있어야 되니까 같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얘를 쭉 풀어보니까 상수계수를 갖는 제2계 제차 선형 미방이 돼서 해가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오메가 제로 값 여기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얻어진 이 해를 우리는 이렇게 얻어진 해 또는 이제 이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이 해를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단순 조화운동 또는 조화진동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외부의 힘이 전혀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스템 자체의 진동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단순 조화운동이라 한다는 것 잘 알아두세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주기 오메가 제로분의 2파이 그리고 고유 주파수는 2파이분의 오메가 제로 단위는 헤르츠를 사용합니다. 자, 요거는 또 이렇게 다시 쓰면 되고요. 자, 이제 헤르츠라는 얘기는 초당 몇 사이클을 움직이는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유 주파수는 바로 주기의 역수로 되어 있다는 것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그렇다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해는 바로 자유진동하는 용수철 질량 시스템의 운동 모델은 이런 형태로 수학적으로는 해로 이렇게 표현됐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자, 오른쪽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가 C를 나타냅니다.
자, 이제 델타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위상각 또는 위상지연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니까 t가 제로일 때 사인 제로는 제로고요. 코사인 제로 1이니까 a가 남죠. 그래서 t가 제로일 때 여기가 a가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번 점선 그래프, 2번 점선 그래프, 3번 실선의 그래프가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이건 뭘 나타낼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각각은 뭘 나타내냐면 바로 초기값 조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번 그래프 같은 경우는 요 한 점 t가 0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위를 향하고 있죠. 그래서 y'0가 양수란 조건이 주어지면 1번 그래프처럼 초기 위치에서부터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2번 그래프는 뭐냐면 요 한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거의 0에 가깝다라 볼 수 있겠네요. 대략 그래프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 2번 그래프는 바로 초기값 조건이 y'0가 제로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에 반해서 요 3번 실선의 그래프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로 돼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3번 그래프는 초기값 조건에서 이런 조건을 갖고 있을 때 각각의 수학적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됐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